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금요일 오늘 비 소식은 없지만 막바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내일은 8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비 예보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꿉꿉한 날씨에서도 조금은 벗어나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30도를 웃도는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대구가 27도, 안동 23도로 대구에는 밤새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33도, 안동은 31도 예상됩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부터는 열대야가 사라지고 낮 기온도 30도 선으로 떨어지면서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늘도 내내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K 특별위원회가 대구에서 대구시와 구미시, 환경부와 국토부 관계자 등과 토론회를 열었는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민의 4분의 3은 낙동강 물로 만든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미 상류 지역인 해평 취수장에서는 발암물질인 일사다이옥산 등이 검출되지 않지만 구미공단 아래쪽 대구의 취수원에서는 기준치 미치긴 하지만 정수 후에도 꾸준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 상류 쪽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1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TK 특별위원회 의원 8명과 환경부와 국토부, 국무총리실 담당자, 대구와 구미 민간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구 시민 200만 명 이상이 이 낙동강에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유량 감소로 인한 수질 악화 등 구미시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규제가 더 강화돼서 가뜩이나 공단의 어려운 입장을 어떻게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국무총실에다가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9차례나 진행된 민간협의회 회의와 다르지 않게 두 도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대구는 말 그대로 맑은 물을 먹는 게 목적이지 이제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전을 하지 않고 낙동강 수계를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 후손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도 중앙정부가 취수원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대응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뛰어들면서 지지부진하던 취수원 문제를 이번에는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도 주고 국회 상하원제 도입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가 분권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에도 지방세와 교육, 소방복지 등의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으로 국회 상하원제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중앙과 지방이 대등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지방 분권에 강한 의지를 보여줘 왔습니다. 중앙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 분권 개헌, 그다음에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지방 분권 운동 측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동안 우리가 논의해왔던 것의 부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이걸 받아들일지 그거는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지방 분권은 법률 조정만으로 가능해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 돼야 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지방 분권은 거의 지금 사무 일괄 이양까지 다 지금 준비해놨지 않습니까? 핵심은 권력 구조인데 왜 권력 구조는 시간이 걸린다고 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느냐. 국회 개헌특위는 다음 달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개헌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국민투표에 붙일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2015년 자기 땅 주변에 도로가 나게 하려고 동료시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 전 대구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차 전 의원 남편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탄소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섬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전기차 열풍이 불고 있는 울릉도에 이규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릉도에서 직접 전기차를 몰아봤습니다. 울릉도의 명동으로 불리는 도동항의 좁은 골목길도 가파른 언덕길도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울퉁불퉁한 노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울릉도는 지형이 험준해 차량의 약 70%가 사륜구동이지만 전기차도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전기차가 힘이 좋아가지고 높은 지역도 잘 올라가고 겨울철에는 제설이 잘 돼 있어서 실제 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울릉군이 올해 보급 예정인 전기차는 142대, 전국 최고인 차량 한 대당 보조금 2,500만 원을 지급해 자부담 1,000만 원 남짓이면 신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이용 생태계도 함께 조성합니다. 울릉도는 단위 면적 0.9제곱킬로미터당 충전기 한 대, 인구 154명당 충전기 한 대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보다 앞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울릉군에는 급속 충전기 석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안으로 2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릉도를 디젤 발전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해가지고 저희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전기차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시작으로 울릉도를 배기가스 제로, 탄소 제로의 친환경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구 증가로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김천과 구미 지역에 학교 한 곳씩이 신설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8,1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확장단지에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한 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김천 혁신도시에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중학교 한 곳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이전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경북과학고등학교도 포항시 용흥동에서 지곡동으로 이전됩니다. 대구시가 최근 불거진 예술인의 열정페이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축제나 행사에 참가하는 지역 예술인들과 다음 달부터는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열정페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지역축제 때 지역 예술인의 공연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공연 섭외비도 100만 원 안팎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문시장 글로벌 대축제 등 각종 축제와 행사에 지역 예술인을 참가시키며 주최 측이 교통비 2만 원만 지급해서 열정페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원 발의,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25건입니다.
화재 피해가 난 지 9개월여 만에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가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개장식은 오늘 오후 4시 서문시장 인근 옛 베네시움 건물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상인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경품 추첨 행사와 무료 공연도 진행합니다. 4지구 대체상가에는 지난해 11월 화재 피해를 본 상인 570여 명 가운데 240여 명의 점포가 입점했으며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베네시움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5회 안지랑 곱창 축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명동 안지랑 곱창 골목 일대에서 열립니다.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곱창과 전통 감주 시식, 식품안전 홍보관 운영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안지랑 곱창 골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국 5대 음식 테마거리 가운데 하나로 2015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